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영장실질심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2시죠? 2시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봤는데 기자들 앞에서 별말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1차 영장실질심사를 했을 때 안 전 지사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었거든요. 받지 않겠다. 예. 그거는 아무래도 기자들 앞에서 쓰지 않겠다 이런 의미 같아요. 국민들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 안희정 지사가 과거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자신이 이제 구속된다든지 어떤 실형을 살게 되면은 상당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어떤 건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심이든 아니면 어떤 꾸미는 것이든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뭐 기자들 앞에 쓰고 싶지 않았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저 사람 반성하는구나. 그래서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만 그래도 먼 훗날 혹시나도 모를 이런 재기를 꿈꾸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잠시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먼 날 가능할까요? 글쎄 먼 훗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사실은. 그래요. 예. 어쨌든 지금은 어떻게 끝났겠죠? 지금은 이제 심사는 끝났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관련된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을 텐데 사실상 지난번에 한번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항, 검찰이 추가적으로 청구한 부분에 관련된 검토가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번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사실 이 성추행 관련 성폭행 문제에 관해서 한번 영장이 기각됐는데 다시 청구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쳤단 말이죠. 그 영장을 칠 때, 그러니까 영장을 재청구할 때는 두 가지 보통 그 사유가 추가되면 합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피해자가 나타났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혐의 사안이 나타났으면 이제 그걸 근거로 영장을 청구하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새로운 혐의는 아니었고요. 김지은 씨에 관련된 여전히 그 혐의만 갖고 청구를 했는데 이제 증거 인멸을 하려는 정황이 있었다. 요거를 추가해가지고 자신감 있게 지금 검찰이 재청구한 걸로 보입니다. 자, 방금 자신감 있게 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 기자님, 이거 무슨 뜻일까요? 자신감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졌다. 이 부분을 좀 짚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3가지 정도로 추가 얘기를 해요. 이제 영장 청구를 다시 할 때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게 있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생겼다든지 추가 혐의가 생겼다든지 그다음에 성폭행 사건의 경우 좀 특별한 사례가 있는데 합의나 고소 취하를 시도하면서 피해자를 압박해가지고 2차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 제가 볼 때는 아마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진 부분도 있고 또 3번째 이 2차 피해의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2차 피해가 커졌다라는 부분이 좀 명백해졌으면 그만큼 검찰로서는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지사 아들이 전화를 한번 시도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것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2차 피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일단은 안희정 지사 측에서는 이게 실수였고 통화의 내용 없이 그냥 끊었다라고 얘기를 해명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내용을 전달받는 것보다 그냥 부재중 전화나 모르는 전화가 걸려오는 것도 압박이 상당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는 2차 피해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검찰이 지금 이야기한 거 증거 인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검찰이 김지은 씨의 휴대폰이죠. 그 휴대폰이 그렇죠. 예. 메시지가 지금 삭제가 됐다. 네. 이게 아마 증거 인멸 우려 아닌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김지은 씨가 이제 수행 비서 시절에 사용하던 업무용 휴대전화였는데요. 이제 이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제 이분이 정무비서로 승진을 하면서 후임자에게 넘겼다고 합니다. 근데 후임자한테 넘긴 그 휴대전화에서 기록이 삭제됐다라는 것인데요. 삭제 시점이 이 안 전 지사가 사임한 이후부터 압수수색에 들어가기까지 약 일주일 사이에 집중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로 볼 때는 이것이 분명히 증거인멸의 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직책이 바뀌게 되면 요즘은 그거 다 공용폰 공무원들 폰 자체를 그냥 넘겨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안 지사 측에서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삭제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안 지사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업무용 휴대폰의 내용은 전임 수행비서가 후임자한테 넘길 때 전임 수행비서가 지우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그 말은 김지은 씨가 직접 지우고 줬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의미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 지사 측에서는 증거인멸의 고의가 우리한테는 없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오히려 본인이 지어놓고 우리가 지은 것처럼 얘기를 해명을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취지로도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안지사 측에서는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다라는 부분을 정확히 좀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삭제가 2번에 걸쳐서 이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김지은 씨가 어느 정도 삭제를 했을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비서가 지금 이제 현직 수행비서가 안전지사가 이제 사임한 이후에 또 지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차례에 걸쳐서 지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것이 증거인멸인지 아닌지는 이것을 복원을 해보면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답답한 게 검찰이 지금 이거 복구 프로그램을 가동하다 보니까 삭제했던 정황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복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복구한 거에 문자 보면은 뭘 지웠는지 알 거잖아요. 그러면 딱딱 나올 텐데 이걸 왜 그런 정황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사실 이거는 좀 비밀인데요. 그런 거 좋아요. 그런 거 방송에서 해주세요. 네. 예, 삭제를 복구를 했다고 해서 완벽하게 복구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뭐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적게는 50%, 많게는 한 80% 정도만 복구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50%에서 한 20%까지는 복구가 되지 않는데 이 중에는 일부만 복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복구가 됐는데 내용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 또 조금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검찰로 봐서는 이게 좀 의심스럽다라는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그냥 우리가 흔히 메시지 삭제하는 식으로 삭제를 하면 그거는 뭐 복구가 쉬운데 예를 들면 기계를 가지고 한다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만약에 그런 시도를 했다 그러면 정말 뭔가 있어서 지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증거인멸이 거의 확실시 된다 이렇게 보이는 거. 그거 다 검찰이 파악하지 않을까요? 근데 뭔가 어떤 다른 도구를 통해서 그 휴대전화의 내용을 삭제하는 게 그 도구가 사실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컴퓨터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를 지우는 어떤 디가우징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좀 조금 대중화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휴대전화의 경우는 이것이 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않다. 예. 그리고 그런 도구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뭐 불에 태우려고 그랬다든지 뭐 자석에 갖다 댔다든지 이렇게 아주 원시적인 방법을 썼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은 그 부분만 가지고 증거인멸의 시도라고 보기엔 조금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도중에 YTN 그 앱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응원 댓글 많이 써주시고 의견도 많이 써주시는데 조대진 변호사 팬들이 굉장히 많네요. 아유,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 기자 이야기 하나도 없고 조대진 변호사님 반가워요, 뭐 축하해요, 힘내세요, 뭐 다 이런 거네요. 사랑합니다. 오기 전에 연락처 쫙 뿌려놓은 말 이거 방송 아닙니다. 나간다고. 그래요. 자, 우리 얘기 좀 계속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게 1차 영장은 기각됐잖아요. 그렇죠. 2차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에 2차도 기각이 된다 그러면 검찰이 상당히 부담 아닙니까 이거? 근데 저는 이게 2차 청구를 할 때 검찰이 아까 자신감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되게 자신감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그러니까 만약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게 수세에 몰렸다고 생각을 했으면 추가 피해자에 관련된 부분을 더 보강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김지은 씨 것만 새로 나온 증거인멸 정황만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요것만으로도 충분히 영장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아마 이제 그 영장 청구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거에 관련된 그 증거인멸에 관련된 뭐 발췌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반반으로 봅니다. 예. 사실 검찰이 이 혐의 입증이 자신감을 보였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혐의 입증이 되는 경우는 절반밖에 안 돼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검찰이 자신감을 보였다는 것은 약간 좀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 사실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뭐 안 그래도 오기 전에 여러 우리 다른 기자들한테 이렇게 의견을 좀 물어봤더니 검찰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검찰이 이제 자신의 공을 법원에 떠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 많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좀 깐깐한 사건,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 애매한 사건의 경우는 검찰은 일단 질러보는 거죠. 법원에서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 법원에서 대단히 이제 불쾌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제대로 이렇게 하지도 않고서 이렇게 법원한테 떠넘기는 거 아니냐. 요건 법원이 먹으라는 거냐. 되겠죠. 예. 예, 뭐 이런 불만을 틀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를 영장 자체를 치지 않는다는 것도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여론에.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영장을 쳤을 때 그것도 역시 부담일 테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 기자 말처럼 내 공을 저쪽으로 떠넘겨가지고
욕을 먹든 뭐라든 법원이 판단해라 뭐 이렇게. 지금 검찰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추행 사건이 몇 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뭐 서재현 검사 건도 있고요. 근데 서재현 검사 건만 해도 사실 이게 지금 진척이 잘 안 된다라는 그런 전망이 많아요. 예. 그리고 사건 자체가 보면 이게 딱 떨어지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참 애매하고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검찰로서는 어떻게든 간에 한 건이라도 좀 부담을 덜어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검찰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숨어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오늘 지켜보면 나오겠죠, 답이. 네, 오늘 지켜보면 나올 것 같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이야기 한번 넘어갑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이시영 씨. 이시영 씨도 오늘 소환됐어요? 네네네. 이게 전번에는 참고인 신분이었고 오늘은 피의자 신분이라고 해요. 예, 예. 차이점이 뭔가요? 일단 뭐 다스의 비자금 횡령 배임에 관련해서 이제 그 피의자로 소환이 됐습니다. 뭐 그 내 취지 피의자로 전환된 취지는 MB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이 비자금 횡령 뭐 이렇게 배임에 관련된 공범 아니냐라는 취지로 피의자로 소환을 한 것 같고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지금 소환에 불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안 나온다면 가족들을 피의자로 이렇게 계속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압박?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본인한테 물으라 그랬는데 안 나오면 그럼 가족한테 물어야지 뭐 이런 취지가 되는 것이죠.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결국은 지금 검찰 조사를 전혀 받고 있지 않으니까 네. 아들이나 또 김윤옥 씨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압박을 해서 안 받으면 이 사람들도 구속될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다. 이런 분석이 많던데 동의하십니까? 아무래도 압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김윤옥 씨를 소환하는 것보다 이시영 씨를 소환한 것이 대통령, 이전 대통령으로서는 훨씬 더 부담이 될 거라고 봐요. 왜요? 그러니까 이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아들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내도 유일해요. 뭐 2명 있습니까? 아내도 유일하지? 그 부분은 좀 제가 드릴 말씀이 많긴 한데 이게 방송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시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또 어릴 때부터 상당히 귀하게 키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시영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뭐 방송이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 차례 보면은 이시영 씨에 대한 애정을 많이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 영포 빌딩에서 확보한 자료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영 씨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들을 좀 독립시켜서 좀 잘 살아보는 모습,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특히 이번이 사실 크게 보자면은 그 지난번 특검 이후에 두 번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도 상당히 힘들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지병이 있다 이런 얘기도 그 당시 했었는데 그런 점들로 볼 때 훨씬 더 김윤옥 씨를 소환하는 것보다 이시영 씨에 대한 소환이 아프지 않을까. 압박 카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검찰이 이시영 씨를 구속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신병 처리에 관련된 부분을 고민을 할 텐데요. 어쨌든 뭐 여론을 추이를 보면서 조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강도 높게 추궁을 하는 부분을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게끔 한 효과는 압박은 분명히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근데 구속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자지간을 다 한꺼번에 구속시키는 거 검찰이 굉장히 부담될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구속까지는 안 갈 것 같지만 재판을 동시에 기소하는 모습은 아마 갖춰질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뭐 기소는 할 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아주 검찰의 오래된 뭐 경구 같은 것인데 칼을 찌르되 비틀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비틀지 말라는 거의 대표적인 것이 가족을 통해서 압박하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아하.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뭐 김윤옥 여사도 그렇고 이시영 씨도 그렇고 계속 검찰에서 소환한다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칼을 비트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부담이 있다. 그렇죠. 예.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은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에 그대로 걸려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오히려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일정한 압박을 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근데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건 압박 카드가 아니다. 왜냐면 구속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9일이나 10일 날 해야 된다고요? 그럼 오늘 4일이기 때문에 며칠 안 남았다. 그래서 그게 압박으로 통하진 않을 테고, 그러면 이시영을 왜 불렸냐. 정말
이 전 대통령을 제대로 기소하기 위해서 주변인 조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른 거 아니냐 이런 또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뭐 일리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캐물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안 나오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당사자에 준하는 정도의 내용을 물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요. 어쨌든 기소는 전제로 했지만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한 절차로서 주변 사람을 부른 그런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이 예.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게 다스는 누구 겁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스는 누구 거냐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 자료 중에 그 다스를 결국에 이제 이시영 씨에게 넘겨주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것이 제대로 확인이 된다면 다스가 MB 것이고 결국에는 이시영 씨한테 넘어가려고 했다. 이 정황을 확인할 수 있으면은 검찰로서는 거의 뭐 물증을 다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장기 얘기에서 갑자기 제가 떠오른 게 있는데 아까 이시영 씨가 그 MB 아픈 손가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지켜주고 싶은 아들이니까 당연하겠죠. 그러면 MB가 다스 내 거 맞다. 그리고 이시영은 내 지시로 다 한 거다. 그렇게 하면 이시영 씨는 풀려나는 거 아니에요? 혐의가 없어진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또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시영 씨가 좀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거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회사가 있거든요. 증거가 있으니까. 예. 자회사에서 보면은 그 개인 회사인데 개인 회사를 이제 다스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결정 과정에 이시영 씨가 포함이 돼 있어요. 따라서 이시영 씨를 완전히 배제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려면 말 그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는 내 거 맞다. 모든 걸 내가 알아서 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 더 걸리는 게 있죠. 이동형 씨 있지 않습니까? 조카. 네, 저 말고요. 예, 네. 조카가 있습니다. 조카의 진술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잘못하면은 이 혐의가 더 부풀릴 수도 있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얘기 나눈 중간에 계속해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장영진 기자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없다니까 조금 올라오네요. 기자님 말씀 재밌게 하고 너무 좋아요. 장 기자님은 주 3일 출연이죠? 네, 3일 출연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3일 출연입니다. 우리 조대진 변호사는 주 2일. 예, 드립니다. 예. 예. 다른 변호사보다 제가 더 아끼기 때문에 주 2일로. 사랑합니다. 그래요. 자, 그 김인옥 여사 얘기도 계속 나왔었는데 언론 보도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절대 응하지 마라. 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초에는 김윤옥 여사는 조사를 받으려고 했다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뭐 변호인을 통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절대 조사받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지금 지시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제 예상컨대 기소를 앞둔 상황에서 굳이 그 김윤옥 여사가 가서 발언에 실수라도 하게 되면 괜히 또 본인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지금 프레임 자체를 법적 다툼이 아니라 정치 재판을 하고 있는데 네. 가서 무슨 마치 사실 관련된 부분을 소명화된 듯한 이런 모습도 별로 마음에는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패를 미리 보여줄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러면은 과연 그 김인옥 씨한테 도움이 될까? 이것도 문제잖아요. 일단 김윤옥 씨한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는 이런 보도가 나간 게 재판에서는 되게 불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본인에 관련된 재판이나 수사에 관련된 부분도 비협조적으로 하고 있는데 관련된 추가 주변 당사자들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못하게 막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재판을 아주 안 좋게 볼 가능성이 높죠. 좀 있다. 예. 근데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이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뭐 구속 여부라든지 뭐 유무죄 판단 여부가 사실 이미 다 결정된 게 아니냐 정치적으로. 예. 그렇다면은 굳이 집사람까지 그 험한 꼴을 보이는 것보다는 그냥 버티는 게 낫다. 그리고 이미 이 검찰도 김윤옥 씨를 구속은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이 전 대통령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는 재판이 공정한 재판임을 담보할 수 없다.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재판에 계속 불출석했잖아요. 아마 선고 날에도 안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검찰 수사는 거부하고 있는데 재판도 거부할 것이냐? 근데 재판도 제가 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초반에는 재판부의 스탠스를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판 준비 기일 같은 데서 재판부가 우리의 말을 조금 들어줄 것 같은 분위기면은 법적 다툼으로 나가겠지만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아마 모습은 대체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임하는 모습과 거의 비슷할 걸로 보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처음부터 안 나가면은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양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처음에는 나가서 좀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이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전 대통령의 경우도 6개월 안에 재판이 끝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추가로 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아마 이것을 뭐 핑계 삼아서 재판을 거부하지 않겠는가라는 전망 해보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생중계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그러면 같은 선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중계가 될까요? 저는 뭐 둘 다 중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중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중계도 미리 이게 결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국민들도 이거를 공개를 안 하면 도대체 그러면 어떤 재판을 생중계하려고 그러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가밖에 없기 때문에 생중계는 뭐 당연히 뭐 예상된다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뭐든 첫 번째가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이기 때문에 아마 하게 된다면 두 번째이기 때문에 아마 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선고 공판 역시도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재용 최순실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런데 2심 가서도 그것도 한번 의논할 수 있나요? 일단 비슷한 취지로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에 부합 된다고 하면 이제 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 1심 때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에 뭐 재판부도 그 방향에 관련된 부분은 똑같이 뭐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